자, 교재 28쪽. 자, 세 번째. 이자 마지막 2차 곡선인 쌍곡선입니다. 자, 쌍곡선은 저희가 뭐라고 되어 있니? 평면이 서로 다른 두 점 F와 F'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접지야. 타원은 어땠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접지죠.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접지를 쌍곡선이라고 하겠다. 즉,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점부터의 거리의 차가 똑같은 점들의 접지인데 결국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한 쌍의 곡선이 그려져 있어. 맞죠?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불러. 그러면 쌍곡선 어떻게 인데 이 점에서 이게 첫 점이고 이게 또 다른 첫 점에 다시면 요거 빼기 요거의 차가 다른 데 잡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빼기 요거의 차랑 한때 똑같아. 요거 빼기 요거의 길이가 다 어때? 일정한 점들이 결국은 만들어 보면 이런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곡선이 된다는 얘기야. 이 두 점을 둘러싸는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부르겠다. 됐지? 자, 타원은 그래도 조금 예측이 되는데 이런 도형이 되는지 직접 내가 어떻게 돼? 숫자를 대입해 찍어 보시면 이런 도형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네. 큰 의미는 없는 뜻이고요. 이때 이 두 점을 뭐라고 부르겠냐?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불러. 그러면 타원과 마찬가지로 쌍곡선의 초점도 몇 개? 두 개 존재하겠지. 두 점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을 젖히니까. 그리고 두 개의 초점이 연결되었을 때 만나는 요 두 점을 뭐라고 불러? 쌍곡선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꼭지점과 꼭점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쌍곡선의 축인데, 자, 타원은 축이 두 개니까 장축, 단축으로 불렀죠? 쌍곡선은 축이 하나라서 그 이름을 주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점의 중점 또는 그 꼭점의 중점을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쌍곡선의 정의는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얼마나 일정하냐? 바로 주축길이랑 같다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쌍곡선은 두 초점부터의 거리의 차가 주축길이랑 똑같아지는 그런 점의 좌치가 바로 쌍곡선입니다. 타원은 두 초점부터의 거리의 합이 뭐랑 같아지는? 장축의 길이랑 같아지는 점의 좌치고요. 쌍곡선은 두 초점부터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랑 같아지는 점의 좌치입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 쌍곡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거는 엄청 힘든 과정이야. 우리 타원 때도 얘기했잖아. 한번 식을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가 초점 어디 잡았을 때? x축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초점을 c,로 잡고 이 초점 f''는 마이너스 c,로 잡았을 때. 이때의 쌍곡선은 이렇게 각 초점을 둘러싼 두 개의 곡선이 이렇게 마주보고 구해질 거야. 이렇게. 자, 이놈의 자체 방식 한번 그어볼게. 그럼 자체 방식 어떻게 먼저 했어? 우리가 구하려면 자체의 한 점 P를 뭐라 둔다? x, y로 둔다. 그치? x와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거지. 관계식이 뭔데? 정의에 따르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게 얼마야? 주축 길이. 그럼 주축 길이를 뭐로 잡을까? 차가 초점의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거리의 차가 2a라는 얘기는 주축 길이가 2a라는 얘기죠. 주축 길이라는 게 요 길이잖아. 요 길이가 2a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고 a고 이 곡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그런 쌍곡선의 방식 한번 찾아볼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돼? 저기다가 하는 거야. 자, 이 거리의 차니까 이 거리 얼마야?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게요. 이 길이는 얼마야?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것들의 차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차니까 절대값 씌워야겠죠? 그게 얼마 되는 거니? 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날려주고요. 반대다 뿔마 붙여도 되는데, 되죠?
그러면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서 할려야 되는데 루트가 두 개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거였잖아. 다음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열어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쪽 루트는 사라지겠죠. 근데 이쪽 루트 하나 나오죠. 다시 루트 아닌 거 다 왼쪽으로 정리해놓고 이쪽 루트만 남긴 다음 다시 한 번 더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으로 정리된다. 해보고 싶으면 해봐. 저걸 요구하는 거는 예전에 2대 국어에서 수행평가로 저걸 뭐 정리하는 걸 했어. 그거 말고는 학교 시킨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돼. 됐지? 자, 이때 그러면 봐. 선생님 A는 나오는데 B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역시 B는 어떤 부분을 취하는 거겠죠. 이 식을 정리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C제곱 빼기 A제곱이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편의상 B제곱으로 치환해서 만들어준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B제곱이 등장하고 A제곱분의 X제곱 이걸 치환했더니 B제곱분의 Y제곱으로 식이 예쁘게 정리되더라. 이게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결국 봐봐.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초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초점의 제곱이 때문에 분모 둘의 합이 초점의 제곱이 되는 거야. 다음은 어떻게 했어? 분모의 차가 초점의 제곱이었죠. 큰 쪽의 작은 쪽으로 뺀 게 C제곱이었죠. 쌍곡선은 분모의 합이 초점의 제곱, C의 제곱이 그지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점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초점이 Y축에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0,C와 0,-C를 잡았을 때. 그럼 다음은 초점 둘러싸고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생겨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을 한 점을 X마에 두고 똑같이 씌워서 정리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면 마이너스 1은 타원은 이렇게 생긴 건 둘 다 실의 모양은 똑같죠. 다만 A제곱, B제곱 중에서 이렇게 생기면 A제곱 크고 이렇게 생기면 B제곱이 크게 나왔잖아. 그걸로 구분했지만 쌍곡선은 식 자체가 모양이 다르게 나온다. 플러스 1이면 초점의 X축에 있는 쌍곡선이고요. 마이너스 1도 있으면 초점이 Y축에 있는 쌍곡선을 나타냅니다. 됐지? 이때는 당연히 A제곱. 왜?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될 테니까 추측끼리가 2B가 되겠죠. 거리차가 추측인 2B인 쌍곡선이야. 그러면 A는 없잖아. 그럼 A제곱 어떻게 나온 거야? C제곱 빼기 B제곱을 A제곱으로 취하는 것 뿐이야. 그럼 역시도 마찬가지야. C제곱 어떻게 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런 쌍곡선이든 이런 쌍곡선이든 초점의 제곱은 분모 둘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됐죠? 자, 두 가지 형태의 쌍곡선의 방정식이 존재하니까 각각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쌍곡선의 방정식을 보면서 뭐 주축,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 주축끼리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초점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정식이 주어지면 꼭지점 좌표 알 수 있고 주축끼리 구할 수 있겠고 또 둘을 이용해서 초점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평행이동 시키겠지. 그럼 평행이동 시킨 양을 알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애초에 원점을 위치하고 있는 널 봐야 된다고. 얘를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불러. 결국 쌍곡선의 중심이란 거는 뭐야? 두 꼭지점의 중점이면서 두 초점의 중점이기도 한 거지. 옮겨져도 이 위치 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옮겨진 쌍곡선의 중심을 구하려면 두 꼭점의 중점을 구하든지 두 초점의 중점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애초에 원점에 있던 거기 때문에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됐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이동 되어도 길이에 대한 정보는 바뀌지 않으니까 주축의 길이는 아무리 옮겨져도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다. 따라서 옮겨져도 A 값이나 옮겨져도 B 값 자체는 구할 수 있겠네. 됐니? 똑같은 거야 지금. 그 다음부터 이제 예를 들면서 문제 푸는 거는 앞에 유형들과 똑같은 유형들이 반복될 거라고요. 다만 쌍곡선이 가는 특징이 하나 존재해요. 뭔가요? 바로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쌍곡선 그려보면
이 쌍곡선의 곡선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근선이 존재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존재해요. 이렇게 하나 존재해요. 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점근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곡선은 여기 점근선에 한없이, 지금 그림 좀 이상하지만 한없이 붙여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점근선이 존재해요.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곡선은 이렇게 붙어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나와요. 점근선. 그럼 저 점근선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잘 봐요. 여기서 보세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얼마 1이죠. 됐지? 얘를 y에 대해 정리해볼게. 그러면 넣어보면 b제곱분의 y제곱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맞죠? b제곱 곱하면 a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죠. y는 어때? 뿔마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뿔마 b제곱이 되는 거고, a제곱분의 b제곱을 꺼낼게. 묶어낼게. a제곱분의 b제곱 묶어내면 밖으로 뭐 나오니? a분의 b로 나오겠죠. 제곱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x제곱도 뽑아낼게. x 나오겠죠. 그럼 루트 안에 뭐 남아? a제곱분의 b제곱 곱하기 x제곱을 묶어냈으니까 1만 남죠. 여기는 b제곱 나왔고 a제곱이 부분 나왔으니까 뭐야? a제곱이 남겠고요. x제곱이 없는데 묶어냈으니까 이렇게 남거든요. 얘가 제곱해서 안에 들어가서 얘랑 곱해주시면 b제곱만 남잖아. 됐니? 자, 근데 보세요. x가 엄청 커져. x의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면, 봐봐. 아직 극한 안 배웠지만 얘는 값이 정해진 숫자죠. 근데 분모가 계속 크죠. 그럼 이 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겠냐?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얘 분자가 정해져 있는 상수야. 근데 분모만 계속 크죠. 그럼 이 분수값은 점점 더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x가 하나씩 커지면 이 값은 0에 가까워지니까 이건 얼마 되니? 1에 가까워지겠죠. 얼마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만들어지겠죠. 즉 x가 하나씩 커져갈 때 y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직선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외쳐는 점근선이에요. 이 점근선이 이건 y는 a분의 bx,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됩니다. x가 한없이 계속 이 쌍곡선을 따라서 x가 한없이 크게 가면 점점 어디야? 이 두 개의 곡선들에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지는 거야. 얘는 점근선이 존재해요. 자, 이꼬라지는 둘 다 점근선 어떻게 나온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점근선을 갖는다. 둘 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점근선을 갖습니다. a가 어디서 나오는데? 쌍곡선의 x 밑에 있는 분모, b는 어디서 나오는데? y 밑에 있는 분모. 얼마? 됐어요? 이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게 다른 2차 곡선들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추가가 되겠구나. 그게 다야. 점근선이 주어지면 그러면 뭐야? a분의 b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점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a분의 b를 알 수 있으니까 a, b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그거랑 다른 거랑 연립해가지고 a 값을 구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10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다음 쌍곡선을 구하세요 되겠습니다. 1번. 초점이 루트 11,0 마이너스 루트 11,0이고요. 점 6,5를 지나는 쌍곡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X축에 있죠. 그럼 쌍수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죠? 그 다음 어디를 지난다고요? 6,5를 지난다고. 그럼 이건 대입하면 되겠다. 자, 초점 X축에 있으니까 쌍수의 방식이 어떻게 생겼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좌우로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맞니? 그 다음 어떡할 건데? 6,5는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럼 a제곱분의 36 빼기 b제곱분의 25는 1이라는 걸 만들죠. 두 번째는 초점 잡혀 있잖아. 초점 c의 제곱 11은 어떻게 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가지고 되지겠죠. 그럼 얘와 얘를 연립해서 a제곱 b제곱 찾으시면 되겠네. 됐니? 자, 어떻게 할까? b제곱은 11-a제곱을 쓸 수 있고요. 요거 분모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할게요. 그러면 36 b제곱 빼기 25 a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되겠네. b제곱 바꿀게요. 36 11 빼기 a제곱 25 a제곱 a제곱 곱하기 11 빼기 a제곱이 되겠네. 자, 좌변을 이해하시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은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36 a제곱 마이너스 25 a제곱 마이너스 61 a제곱 11 a제곱 넣으면 마이너스 11 a제곱 마이너스 72 a제곱 그 다음에 36 곱하기 11이야. 그냥 써 그냥 여기 36 곱하기 11 됐죠?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2 되는 거 얘는 아니잖아. 6만 넘겨줄까? 6 곱하기 66으로 쓰면 되지. 6을 여기 곱해주면 되니까 마마 붙이면 70이 나오겠네. 따라서 a제곱은 6 또는 66이야. 근데 b제곱도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은 11보다 작아야겠죠. 어느 거야? 6 b제곱은 얼마? 5 이제 집어넣고 форм쌍곡선 나오겠죠. 됐음? 그 폼선하고 타원하고 비슷하잖아. 거의 뭐 쌍둥이 문제라고 보셔도 돼. 다만 쌍곡선의 식의 형태가 어때요? 분명히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요. 초점이 X축에 있을 때는 플러스 1, 초점이 Y축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제곱을 활용하면 분모의 합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푸는 방식도 거의 유사하다고. 자, 굳이 점근선을 말하자면 얼마 되니?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지. A가 얼마야? 루트 6. B는 얼마야? 루트 5. 이게 점근선이 되겠다. 엄마야, 정찰자. 자, 바로 이번에 점근선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네. 이번을 봅시다. 자, 초점이 0,3, 0,-3이고 점근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야. 점근선의 방식이 얼마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지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라는 얘기는 a분의 b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루트 5라는 얘기죠. 맞지? 좀 a분의 b가 2분의 5니까 어떻게 할 거야? 2b는 루트 5a가 되는 거죠. 따라서 b 대신에 뭐야? 2분의 루트 5a로 쓸 수 있겠네. 그럼 b제곱은 4분의 5a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쌍곡선의 방식 어떻게 만들 거야? a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초점이 어디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쓸 거고요. 초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근데 아까 뭐야?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연립해서 쓰면 나오겠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4분의 5a제곱이 9입니다. 4분의 9a제곱이 9입니다. a제곱은 4입니다. 그럼 b제곱은 5입니다. 그럼 저기 있는 식에다가 a제곱에다가 4, b제곱에다가 5 때려놓으면 우리가 찾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을 기본형을 세팅을 하고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라고요. 초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거는
a분의 b 값을 알고 있으니까 a와 a, b를 알 수 있는 거겠지. 니들을 다 10분 활용하면은 a 제곱이든 b 제곱이든 초점이든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다음 11번. 활용 문제야, 정의의 활용 문제야. 자, 포물스 할 때 쌤 얘기를 했었죠. 모든 2차 곡선 문제에서 뭐가 등장하면 각 2차 곡선의 초점을 지나는 초점과 연결된 선분이 보이면 반드시 그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단서야.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초점을 지나는 선분이 보이면 그 정의를 활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고 봐도 돼. 그럼 이 경우도 보세요. 쌍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 1하는 초점 두 개가 있을 때 원을 하나 그렸어. 얘 두 초점을 지름의 약초점을 하나 원을 그렸더니 교점이 P가 생기더래.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이죠. 원의 지름이니까 이게 직각이잖아. 그럼 넓이는 당연히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2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뭐랄까? A라고 그럴까? 요 길이를 뭐랄까? B로 둘게.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초점을 지나는 선분들 있네? 정의 이용하셔야지. 정의가 뭔데? 두 길이의 차가, 거리의 차가 항상 얼마나 같다? 주축길이랑 같다며. 주축은 꼭지점을 잡기로 뭐 해야 되네? 얼마나? A가 4지.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4. 주축길이 얼마 되니? 8. 하나 나왔겠죠. 두 번째 또 뭐 할 건데? 직각삼각형이잖아. 뭐 써야 돼?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야? 요 길이의 제곱이지. 그러면 초점이 잡혀 보이겠네? 초점 잡혀 들어간다. c의 제곱은 그 분모의 4이니까 25. 따라 c는 5하고 마이너스 5. 그럼 이 길이는 10이니까 얼마야? 10의 제곱이니까 100 들어가. 둘을 연립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뭐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자,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어. 뭐? 곱셈공식 보이지? 이거 제곱하면 a 빼기 b를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빼기 2ab가 보인다. 64는 100 빼기 2ab. ab는 얼마다? 18이겠네. 18 집어넣으면 넓이는 얼마다? 그거 나오겠네. 정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용이야. 학교 내신에서도 이미 많이 출제됐어. 아이고야, 정신들을 못 차려요. 어떡해. 졸려도 어떡하겠어. 여기까지 하고 좀 시작. 밑에 문제 하나만 더 풀게요. 밑에 11-2번 볼게요. 11-2번 플러스라고 붙어있네? 뭐가 어려운 거죠? 4분의 x제곱 빼기 5분의 y제곱은 1의 두 초점을 f와 f'이라 하고요. 이게 쌍곡선이네? 타원 16분의 x제곱 플러스 7분의 y제곱은 1. 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이 두 곡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PF 다시 빼기 PF의 길이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이제 PF 다시의 제곱 빼기 PF의 제곱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봐야지. 기하 문제인데 그림 없이 어떻게 풀어? 자, 기상수부터 그릴게. 그러면 초점부터 찍어봐야겠지. 초점 C제곱은 4 더하기 5에서 9가 되네. 그럼 C는 얼마다? 3이랑 마3. 얘가 F고 F 다시야. 쌍곡선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죠. 됐죠? 자, 그다음에 타원 그려야 돼. 타원의 초점은
얼마니? C제곱은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역시 9네. 네 초점도 어때? 똑같네. 초점을 공유하고 있는 쌍곡선과 타원이네. 그럼 타원은 얘를 초점하는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때 1, 3분을 만난 점을 P라고 하면 여기가 P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지금? PF 다시 되고 요거의 제곱 빼기 PF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할게. 그럼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제곱 빼기 B제곱인데, 자 이걸 풀기 전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오라 초점과 초점 연결돼서 모델이 보이죠? 뭐 이용한다? 정의. 자 F와 F'는 일단 쌍곡선의 초점이야. 그럼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뭐야? A 빼기 B 거리의 차가 얼마나 맞다? 주축의 길이랑 같죠? 주축은 얼만데? 여기 얼마야? 꼭점이 A가 지금 2잖아. 2니까 이게 2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주축 길이는 얼마 되니? 4. 따라서 또 거리의 차가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와 F'는 또 누구의 초점이기도 해? 타원의 초점이기도 하죠. 그럼 타원의 정의도 써야지. 타원의 정의는 뭔데? 거리의 합이 뭐랑 같아? 장축 길이랑 같은 거죠. 자 A가 얼마인데? 4지? 마사지. 그럼 장축기는 얼마야? 8이죠. 그럼 둘이 대입하면 2A는 12, A는 6, B는 2. 두 개의 2차 곡선이 같이 나와도 그 각각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되겠지. 각각의 초점을 지나는 승부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초점과 연결되는 성분이 하나만 보이더라도 그 2차 곡선의 정의를 꼭 써주시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단서이자 조건식이 될 테니까. 됐지? 그 외에 필요한 추가 조건들은 문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서 나타내거나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11-1번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문제들을 쳐다보시면 분명히 초점을 지나는 성분이 있으니까 그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나타내 주시면 돼요.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평행이동 일반형 이게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끌어갈게요.